안녕하세요. 배로 받은 서름을 말로 갚아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의미를 두면 내 마음만 피곤하고 아프지 싶어서요. 때문에 제 안에 안갚음이라느니 앙금이라느니 하는 존재는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 속에 서운함과 서름을 켜켜이 쌓이게 만든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전 남편과 전 시모인데요. 결국 저는 그들에게 받은 서름을 빵 터트려 버리곤 그 집안과 대차게 절연을 했답니다. 이런 인간들과 엮이게 되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으니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저처럼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작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를 다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살면 즐겁겠다 싶어 저는 3년의 연애 후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아니라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얘 새아가 너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점심때가 돼서 연락을 해. 죄송해요 어머님. 오전 내내 회사 회의가 있어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던데 너 우리 용훈이 아침에 따뜻한 국 같은 거 끓여줬니? 네? 국이요? 아니요, 그냥 주먹밥만 만들어줬어요. 저도 출근하느라 바빠서요. 뭐? 넌 아내라는 애가 남편 내조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이런 환절기 아침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해서 우리 용훈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난 얘 평생 네 시아버지 아침상은 물론 모든 식사상에 국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이 올렸어. 시모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맞벌이하는 제게 남편 밥과 반찬을 뭘 해줬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제게 스트레스를 줬고 저를 무슨 남편 내조를 위해 들인 시녀처럼 말하기도 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이 어려워 참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자 저도 점점 참지 못하고 받아치게 됐어요. 용훈아, 너 옷이 그게 뭐야? 밖에 지금 얼마나 추운데 그런 얇은 잠바를 입고 있어? 운전하고 와서 별로 안 추웠어요. 어차피 차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건데 뭐하러 두껍게 입어요? 얘는 그래도 잠깐 잠깐 피부에 닿는 한기가 사람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아니? 얘 아가, 넌 아내라는 애가 남편이 추운 날씨 이런 거적대기만 걸치고 나올 때까지 뭐 했어? 저도 패딩 입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극구 됐다는 걸 뭐라고 말려요.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저희가 밖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어린애도 아니고 옷 정도는 혼자 알아서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방금 내 말을 뭐로 들었어? 너 지금 맞벌이 한다고 우리 아들이랑 맘먹으려고 드는 거냐? 우리 용훈인 그 귀하디 귀하다는 3대 독자야.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머님 왜 자꾸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아침밥 뭐 해줬냐? 저녁밥은 뭐 해줄 거냐? 캐묻고 잔소리 하세요. 아침밥이요. 제가 차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사람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늦고 퇴근은 같은 시간에 하니까 조금이라도 일 덜하는 내가 수고하자 싶어서 호의로 차리는 거라고요. 이 사람 매번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불평 한마디 한 적 없고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 정말 이제 아침밥 차리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전화해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외동 아들인 건 알고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야 저는 남편이 3대 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부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이라 두 부잔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껏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대우받으며 자랐던 겁니다. 그런 성장 환경 덕에 남편이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죠. 당시 마을버스 기사 일을 했던 시부는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어요.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떠먹는 법 없이 집에 있으면 모든 걸 시모에게 시키는 사람이었죠. 제가 시모에게 저렇게 대들 때마다 시부는 저를 못마땅한 듯 쳐다봤어요.
그런 시부모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항상 제 편을 들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불만 없이 고맙기만 한데, 대체 왜 매번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러다 저 이혼당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또 한 번 제 아내 괴롭히시면 저 그땐 이 집 안 올 겁니다. 진짜예요. 자신이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시모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시모에게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들에겐 꼼짝 못했던 시모는 울상을 지으며 그제야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못마땅하게 보던 시부는 자신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올까봐 갑자기 시모를 탓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론 시모가 전화도 걸지 않고 할 말이 있어 보일지언정 저를 만나도 별 말을 않기에 저는 시댁의 기본돌인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초반엔 저희 친정에도 잘했기에 저는 결혼한 지 2년 뒤 드디어 임신도 하며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뒤 1년이 넘게 재취업을 하지 못하자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더군요. 당신 요새 이력서 넣고 있는 거야? 나도 노력하곤 있는데 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애까지 어리니까 회사들이 많이 꺼리네. 그냥 당신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출산휴가, 육아휴가도 못 받고 회사에서 잘리지. 다른 집 애 엄마들은 취업도 잘만 하더만. 혹시 당신 일하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애 핑계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집에서 놀아? 집안이라고 당신 챙기고 애 보고 내 몸은 제대로 씻을 시간조차 없어. 면접까지 가도 몇 번이나 떨어져서 힘들어한 거 뻔히 알면서 그게 다 연기라는 거야? 당신은 날 뭘로 보는 거야? 뭘 또 그렇게 발끈해? 난 앞으로 우리 효진이도 키워야 하니까 가족들 위하는 마음에 조급해졌을 뿐이야. 아기가 있어서 한 말도 아닌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날 나쁜 사람 만들어? 당신 그거 괜히 찔리거나 자격지심 때문에 더 발끈하는 것 같아? 남편은 취업이 되지 않아 속상해하던 절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애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혹은 무능력한 사람인 듯 말하더군요. 그때마다 제가 화가 나서 발끈하면 오히려 자신은 가족만을 위하는 착한 사람이고 저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나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죠.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시부모 또한 저를 남편 고생시키는 짐덩이인 듯 말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친정아빠가 앓던 지병으로 잠시 건강이 나빠져 저희 부모님은 오래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걱정을 더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께 한 번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나 다음 주부터 식당 주방일 나가기로 했어. 우리 효진이 맡길 어린이집도 다 알아봐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알아. 주방? 얼마나 좋은데 취업하려고 그렇게 오래 백수로 있나 했더니 고작 박봉 받으면서 그런 일 하려고 버텼던 거야? 에휴, 나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했다고 진짜 그런 일을 구해오면 어떡해? 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잘해봐. 백수로 노는 것보다 낫겠지 뭐. 저는 결국 회사 재취업을 포기하고 한 식당 주방에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서운함이 쌓일 대로 쌓여 제 안엔 오기로 가득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식당에서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응원해 주긴커녕 새로 생긴 제 직업을 내심 창피하기만 하더군요. 시부모는 그깟 식당 일에서 얼마나 벌겠냐며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고요. 그 무렵부터 제 안엔 이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지만 제겐 당시 혼자서 애를 키우고 살 경제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혼이 쉬워진 시대라고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려니 두렵기도 해 저는 우선 능력부터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아갔어요. 이후 저는 저희 딸이 5살이 됐던 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제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식당? 당신 식죠? 그러다 망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왜 벌써 망할 생각부터 해?
그냥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나름 계획을 세워놨어.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영업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워뒀고 우선 드러나 봐. 어? 싫어. 난 그런 불안정한 일에 투자 못해. 당신이 그동안 벌어왔던 돈 우리 공동 재산인 거 알지? 나 모르게 그 돈 쓰기만 해. 절대 안 돼. 당신이 식당을 시작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내 돈은 한 푼도 못 대줘. 남편은 제 계획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끼 눈을 뜨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과 따로 모아뒀던 비상금 몇 푼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 식당 창업을 하기엔 택도 없었어요. 내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꿈은 이대로 접어야 하나 싶어 상심이 컸죠. 그런데 며칠 뒤 저에게 전화를 건 친정엄만 제게 너무나 감사한 동아줄을 내려주시더군요. 보영아, 너 저번에 식당 창업하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지 않았니? 그건 어떻게 됐어? 영 소식이 없으니 궁금해서. 아, 그게 자금이 부족해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열심히 조언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래? 아이,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면서 큰돈 모으기 쉽지 않다더라. 그럼 보영아, 엄마랑 아빠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시작해봐. 우리가 큰 돈은 못 해줘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아이, 아니에요, 엄마. 이 나이가 돼서 두 분께 용돈을 드려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큰 도움을 받아요? 너 전에서 상사한테 찾아가서 사업 계획서 보여주고 가능성 있다는 말 들었었다며? 너도 자신 있어 했고 그런 딸의 꿈에 부모가 돼서 그 정도 투자도 못 해주겠니? 공짜 아니야. 잘 되면 다 갚어. 그럼 되잖아. 엄마는 제게 창업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다는 제 말에 별다른 사정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사정이 있겠지 하시면서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절 믿어주는 엄마의 말씀에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무시만 받던 제게 엄마의 조건 없는 믿음은 더없이 큰 힘이 되어 주었죠. 나중에 듣기로 그때 엄만 내심 남편과 저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도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친정에 가면 저도 남들 앞에서 가식적이던 남편도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다 돌아왔지만 미세하게 바뀐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부모님은 약간은 눈치채셨던 겁니다. 때문에 제게 더 힘을 실어주려 선뜻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저는 애써 울먹임을 감추며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그 돈은 꼭 갚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런 든든한 부모님과 달리 제가 식당을 차릴 때 남편과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어코 식당을 차리기로 했어? 확실히 말하는데 당신 식당 망해서 빚이라도 생기면 난 절대 책임 못 져. 알았어? 에휴,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네 시아버지 2달 전에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 내서 버스 기사직 잘린 거 알지? 돈도 왕창 물어주고 말이야. 우리 코도 석자인 와중에 우리 아들도 아닌 네 빚까지 갚아줄 여력은 전혀 없으니까 행여 나중에 우리 바짓가랑이 붙잡지 마라. 시부는 뒤에서 식당에서 파는 반찬 가져다 네 남편한테 먹일 생각 말고 내조 똑바로 해라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시모 생일이라고 자리에 참석했다가 저딴 소리만 듣게 되니 기분 나빠서 저는 딸과 함께 일찌감치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은 제게 노발대발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며 말했어요. 닥쳐. 내가 대체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어? 당신하고 합의하에 아이 낳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그만두게 됐고 그 뒤로 내가 육아에 소홀했어. 집안일에 소홀했어. 게다가 그렇게 취업하라고 난리 치기에 커리어 다 포기하고 식당 일도 나갔고 당신 돈 말고 우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식당도 차렸어. 대체 이 중에 내가 당신 부모한테 저딴 소리 들을 이유를 만들 일이 하나라도 있어? 당신은 당신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막아서 주고 화를 내줘야지. 어떻게 한수를 더 떠? 당신 또 예민하게 군다. 어른들이 그냥 염려돼서 하시는 말을 뭐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여? 게다가 우리 둘 다 망하면 효진이한테 안 좋으니까 미리 선을 그어둔 거지. 가족 생각하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하냐고.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이 인간 또 시작이네.
나는 늘 나쁘고 예민한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이냐 하는 그 말, 내가 가스라이팅이고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못난 여자면 그냥 이혼해. 어디 집에 가서 당장 이혼서를 쓸까? 여보, 갑자기 이혼서류라니. 에이, 너무 막 나간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랑 당신 부모야.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 부모 또 한 번 나한테 저렇게 막말하게 그냥 두면 당신한테 난 주저없이 이혼장을 날릴 거야. 알았어? 대답해. 아, 알았어.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그놈은 주춤하며 움츠리더군요. 시댁의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전 이후 명절에 가서 얼굴만 비출 뿐 시댁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았어요. 진짜 제가 이혼당할까 겁이 났는지 남편이 전과 다르게 저에게도 잘하는 척을 하고 명절에 친정에 가서도 사위 노릇을 하려고 하기에 저도 시댁의 얼굴쯤은 비쳤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이미 가식인 걸 알았고 쌓인 서름이 엄청났기에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멀어져만 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는 제게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남편이 단단히 일러놨는지 별말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가족 간의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당시 전 그런 것에 큰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바쁘게 살기도 했습니다. 육아에 잘 참여하지 않는 남편 대신 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시키며 케어했고 식당을 자리 잡게 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힘겨웠지만 다행히 제 식당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예전 회사 다닐 때 배운 영업 노하우와 마케팅 전략 덕에 조금씩 승승장구를 했죠. 또한 음식 연구도 많이 해서 주변 회사 직장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나중엔 직원들을 채용할 정도로 매출이 제법 잘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떼돈을 벌지 못했어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매달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당신 요새 가게 장사 잘 돼? 표정이 좋아 보이네. 적어도 당신이 갚을 걱정하게 만들 빚은 없어. 그제야 남편은 제 식당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후 아이의 부모로서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전 이게 정말 맞는 결혼 생활인가? 예전에 벼르던 이혼을 드디어 해야 할 때인가 싶어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쯤 남편은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어요. 제가 식당을 운영한 지 2년가량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뭐야, 당신 술 마셔? 이 시간에 소주를 2병이나 깠네? 저는 마감 직원과 교대 후 당시 7살이던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5시밖에 안 됐건만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서 소주를 들이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뱉은 남편의 말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이제 회사 안 나가. 오늘 잘렸어. 뭐? 이렇게 갑자기? 아니, 왜? 내가 회사 공금 3억을 좀 가져다 썼는데 그게 발각돼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었어. 그리고 오늘 해고 처분이 확정됐어. 뭐, 뭐? 공금 횡령을 했다고? 그것도 3억이라는 거금을? 당신 미쳤어? 남편은 무려 3억이란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죄다 날렸다는군요. 그리고 결국 덜미가 잡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고 있던 것도 몰랐던 전 기가 막혀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도리어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주식에서 손을 댔어야지. 무슨 깡으로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댔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나도 사람인데 그걸 훔치려고 그랬겠어? 제대로 한탕해서 곧장 되돌려 놓으려고 했지.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불운이 판치는 탓이라고. 나도 가족을 위해서 다 잘해보려고 한 거야. 내가 우리 적금을 주식으로 먼저 날리지만 않았어도 그거 메꾸려고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뭐, 뭐? 적금을 날려?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몇 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공동 적금까지 주식으로 싹 다 날렸더라고요. 제가 창업한다고 했을 땐 100만 원도 못 내준다던 사람이 제멋대로 그런 큰 돈을 말이죠. 서민에게 몇 천만 원이
얼마나 거금인지 다들 아시죠? 하늘이 정말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려지려는 정신을 애써 붙잡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적금 날리고 가진 건 이 전셋집 하나뿐인데 당신이 뒷감당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회사에서 당신 가만두겠어? 그 돈 갚으라고 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소송 걸 거래. 그 돈 전부 변제하면 합의해줄 의향은 있대. 그러니까 그 합의를 무슨 돈을 할 거냐고. 당신 그래도 요새 돈 좀 벌잖아. 당신이 같이 갚아줘야지. 설마 남편 이런 공경에 처했는데 모른 척 하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정 안 되면 이 전셋집이라도 빼서 월세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무슨 재벌이니? 그런 돈이 어딨어? 내가 많이 벌어야 한 달에 3, 400이야. 친정 부모님 돈도 이제 갚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그 큰 돈은 어떻게 갚아? 그리고 월세지? 내가 미쳤니? 당신 나 식당 차릴 때 했던 말 기억하지? 식당 망해서 빚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서운하다니까 우리 효진이 위해서 부모가 둘 다 망할 수는 없는 법 아니냐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 말 고스란히 돌려줄게. 난 범죄를 저지른 당신을 위해 갚아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합의 못하고 죄값 고스란히 다 받든 알아서 돈을 마련하든 당신 알아서 해. 여보, 당신 진짜 냉정하게 이럴 거야? 정말 너무해. 여태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내가 냉정하다고? 너무해? 그럼 그동안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냉정하고 너무한 사람이었다는 거네. 그건 아니지만 됐고 난 당신 채무 같이 끌어안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제 말이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술병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남편과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전 제가 힘들 때 항상 저를 무시하고 선을 긋던 남편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 나가서 돈을 구할 생각을 하긴커녕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대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집엔 늘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사까지 부려댔어요. 당신 진짜 하늘 같은 서방을 모른 척 할 거야? 나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징역 살아. 그러니까 얼른 돈 갚아달라고. 남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제게만 기대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들은 척도 않으니 남편은 나중에 손에 잡히는 리모컨까지 던져대더군요. 당신 미쳤어? 난 그 돈 못 갚아준다고 애 맞을 뻔했잖아. 당신은 왜 애만 신경 써? 내 마음도 다쳤다고. 나도 당신한테 서운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돈 갚아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런 인간이니 제가 밥이나 차려주고 싶었겠습니까? 늘 제가 출근할 땐 술에 취해 드르렁대며 자고 있으니 아침 차려줄 필요도 없고 술안주야 백수가 자기 손으로 직접 차려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이기 귀찮은지 서랍을 뒤져 매번 과자만 까먹더라고요. 정 먹고 싶으면 알아서 차려 먹겠지 싶어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 사이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소송을 당했고 술주정은 늘어만 갔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그 지겨운 남편과 인연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만 끔찍이 싸고 들던 시모 덕분에 아주 속 시원히 말이죠. 어서 오세요. 어?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평소 홀과 주방을 오가며 일을 했던 전 바쁜 점심시간의 끄트머리 시간에 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홀엔 4테이블 정도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누군가 식당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열고 들어오더군요. 놀랐던 전 화들짝 뒤를 돌아봤는데 씩씩대며 가게로 들어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더라고요. 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행동에 저뿐 아니라 홀에 있던 손님들 모두 얼음이 되어버렸죠.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감히 우리 집 3대 독자를 물러봐? 이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아! 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지금 제 뺨 때리신 거예요?
시모는 대뜸 제게 욕설을 내뱉으며 제 뺨을 후려쳤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뺨을 부여잡고 시모를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보다 더욱 도끼를 품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너 이제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니? 오늘 우리 아들이 전화로 대뜸 울먹울먹하면서 3억이나 빌려달라기에 깜짝 놀랐다. 출근도 안 하고 집이라면서 말이야. 근데 걔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않길래 걱정돼서 집으로 쫓아갔어. 근데 용훈이 나한테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울더구나. 그것도 싸구려 과자 한 봉지랑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침은 먹었냐고, 설마 빈속에 술 마시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렇다더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열이 받아서 여기까지 쫓아왔다. 보니까 우리 용훈이가 회사도 안 나가고 그 큰 돈이 필요할 정도면 무슨 큰일이 단단히 있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그런 마음고생하고 있는 네 남편한테 아침밥도 안 차려줄 수가 있어? 애가 그새 얼마나 못 먹고 지냈는지 얼굴이 아주 해골바가지더라. 걔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 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걔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먼저 부모의 누리한테 말했어야지. 어쩜 넌 하나부터 열까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네가 여기서 몇 푼이나 벌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따위로 내줘도 못할 거면 당장 식당 때려치워.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더군요. 당시 굳이 제 손으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소식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 또한 시부모에게 알리는 걸 창피했기에 시부모는 남편의 범죄 소식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자 진짜 옥살이를 할까 싶어 무서워진 남편이 결국 그날 시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창피한 건 아는지 끝까지 그 이유는 말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모는 앞뒤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자기 아들 아침밥을 안 챙겨줘서 화가 난다며 대뜸 제 뺨을 치러 왔던 거예요. 저는 혈압이 확 올라 들고 있던 행주를 테이블에 팽개치며 말했어요. 제가 식당 때려치우면요, 우리 앤 누가 먹여 살려요? 진짜 이 아줌마가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보나? 뭐? 아줌마? 네가 이제 아주 미쳤구나. 어차피 나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 그럼 아줌마지.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내가 그놈한테 정이 뚝 떨어져서 요 며칠간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선임해놨어요. 이혼 증거들도 다 모아놨고요. 마침 오늘 내일쯤 그놈한테 이혼 선언하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와서 출발선을 아주 잘 끊어줬네요. 이혼이라니.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거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이요. 이번에 회사 공급을 몰래 3억이나 횡령해서 주식으로 다 날렸답니다. 우리 집 적금 수천만 원도 싹 다요. 그러고선 가족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더 뻔뻔한 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냐오냐 컸으면 그런 와중에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건지 3대 독자 한번 인격 파탄 범죄자로 잘 키우셨네요. 아줌마 아들이요. 자기 감옥 가기 싫으니까 당연하게 그 3억 나한테 갚아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내가 애 낳고 재취업 못할 때, 식당일 구했을 때, 식당 차릴 때 전부 믿고 응원해주긴커녕 구박하고 무시만 하던 사람인데 난 부처도 아니고 왜 그래 하냐고요. 그래서 싫다니까 나가서 돈은 못 구할 망정 집에서 술 퍼먹고 진상 부리고 나한테 물건까지 던집디다. 나 그것도 다 이혼 자료 쓰려고 증거 찍어뒀어요. 이제 다 말해줬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난 오늘 당신 아들 반품시킬 테니까 아줌마가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든 폐기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뭐? 3억? 그게 정말이냐? 아니, 아무리 그게 정말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제일 힘들 때 그렇게 버리는 게 말이 되니? 이 못된 기집애, 감히 누구 아들 폐기 안에 만회하는 거야?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시모에게 코웃음을 치며 그놈의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이혼을 시원하게 터뜨려버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부끄러워하긴커녕 제게 더 패악질을 부리며 달려들더군요. 제가 맞기도 전에 감사하게도 놀란 손님들이 벌떡 일어나 시모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번개처럼 나타난 누군가가 시모의 뺨을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아휴, 이게 뭐야? 어? 안사돈? 안사돈은 무슨, 이 벼락 맞을 여편네가 감히 누구 딸 얼굴에 손을 대?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주방에서 뛰쳐나온 엄마는 손에 밥풀이 묻은 밥주걱을 들고 계시더군요. 새빨개진 시모의 뺨에 밥풀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걸 보니 엄마는 밥주걱으로 시모에게 주걱 싸대기를 날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게 주방에서 일하시던 이모님 한 분이 사정이 있어 3일간 일을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하던 중 엄마가 그 사정을 알고 3일간 주방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엄마가 주방 일을 도와주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가 계신지도 모르고 그 폐악을 부렸던 거고, 주방에 계시던 엄만 제가 뺨을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방에서 나오셨던 겁니다. 엄만 눈에 불을 켜고 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어요. 내가 우리 딸이 맞았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왔다가 별 해괴한 소리를 듣느라 잠깐 얼이 빠졌습니다. 뭐? 무슨 3억을 횡령해요? 그리고 우린 그동안 까맣게 몰랐는데 그동안 우리 딸을 댁내 아들이랑 댁들이 그렇게 구박했단 말이죠? 사람들 좋게만 봤더니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이었구만. 아, 안사돈, 우선 그 주걱 좀 내려놔 봐요. 예? 왜요? 아직 남은 밥풀 많아서 다른 쪽 뺨도 때려주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쪽 아들 때문에 당신 집안 전부 쪽박 찰 것 같은데 미리 밥풀이라도 쟁여놔야 하지 않겠소? 그쪽이 먼저 내 딸 얼굴에 손 올렸으니 쌤쌤입니다. 이봐요 아줌마. 죄를 저질렀으면 조용히 죄값을 치르거나 뒷감당을 자기가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러긴커녕 집에서 술 처마시고 물건 던지는 댁내 아들 아침밥을 왜 힘들게 일하는 우리 딸이 챙겨줘야 합니까? 대가 아들은 손발이 없소? 나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공주님처럼 키웠어요. 근데 어디 별 범죄자 나부랭이 아들 들이밀어요? 내 저런 상종 못할 집안인 줄 알았으면 우리 딸 애초에 시집도 안 보냈다 이 말이야. 기가 차서 진짜. 감히 누구 아들을 범죄자라고 해? 당신 혼나고 싶어? 혼은 네가 나고 싶냐? 나보다 나이도 2살 어린 게 어디서 반말질이야? 확 주댕이를 다듬이질 해버릴라. 뭘 꼬나봐? 나 이래봬도 식당 하면서 별의별 회개한 진상 다 겪어본 여자야. 어디 한판 붙어볼려? 어디 날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줘? 아이고, 저 여자가 사람 잡으려고 드네. 걸음아 나 살려. 저희 엄마 평소엔 인자해도 화가 나면 저희 아빠조차 찍소리 못하실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런 저희 엄마의 모습을 알 턱 없던 시모는 엄마의 무시무시한 불효령에 기겁을 하곤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순식간에 식당 분위긴 조용해졌고 잠시 넋을 잃고 지켜보던 손님들은 이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아주머님 장군 같으셨어요. 사장님 어머님,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무서워서 누가 이 식당 와서 진상이나 부리겠어요? 엄만 그제야 평소 얌전한 모습을 되찾으시곤 얼굴을 붉히시더군요. 저는 저를 도와준 손님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서비스 음식을 하나씩 드렸죠. 그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한가한 시간, 엄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이서방이랑 그 집 부모가 너한테 퍽 못했구나. 그지? 왜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했어? 이번에 일어난 큰 사건도 그렇고 이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며 언제 말하려고 했어? 그냥 엄마 아빠랑 오빠가 걱정할까 봐 혼자 참고 삼켰어요. 이번 일도 괜히 미리 알아봤자 속만 상해하실 테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너랑 통화도 자주 하면서 네 안부를 잘 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심지어 어제 오늘은 너랑 붙어 있었는데도 뭔가 눈치를 못 채는 엄마가 죄인 같구나. 보영아, 이 엄마랑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우린 항상 너를 지지하고 믿는다. 우리가 진짜 속상한 건 네가 혼자 끙끙 앓는 일이나 네가 불행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든 꼭 말해주렴.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부모인 우리 걱정부터 해줘서 고맙다. 착한 우리 딸. 엄마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고맙고 착한 딸이라고 해주는 엄마의 말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더더욱 항상 저를 깎아내렸던 남편은 하루빨리 팽개쳐야 할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날 엄마도 다른 한 분의 이모님도 일찍 보내드리고 저 또한 빨리 마감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장사를 할 기분도 아니었고 기왕 터뜨린 일 빨리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거든요. 제 뜻을 눈치챈 엄마는 저희 딸을 자신이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해주셨죠. 그렇게 집으로 혼자 돌아가니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나 어머니한테 전화 다 받았어. 당신 엄마가 우리 어머니한테 주걱 싸대기를 날렸다며? 어떻게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 게다가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회사 돈 횡령한 거 다 폭로하고 이혼 선언까지 했다며? 당신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거 알아? 어떻게 부모한테 자식 치부를 그렇게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 나 몰래 사람 제일 힘들 때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수가 있어. 사람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더 나은 사람인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혼 물러. 그럼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 용서해 준대. 나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고. 그런데 그놈 하는 말이 저렇게 가관이 아니겠어요? 그놈은 끝까지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들었어요.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치며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장을 그놈 얼굴에 던져버렸죠. 아! 당신 이거 폭행이야. 어, 나도 그동안 당신이 술 취해서 했던 욕설들, 물건 던진 거 다 증거로 남겨뒀으니까 종이 한 장으로 얻어맞은 거 어디 한번 고소해봐. 되겠냐 이 멍청아? 그거나 주워들어 이혼장이니까. 얌전히 거기에 도장 찍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인간 쓰레기라고? 멀쩡한 인간이었던 내가 왜 쓰레기가 됐겠니? 쓰레기통인 당신 집안을 오갔으니까 나도 쓰레기 냄새가 밴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당신 집안 인간들 옆에서 같은 쓰레기처럼 살기 싫으니까 당신 내다 버릴 거야. 당신은 당신 부모 도움받아서 합의를 하든 말든 이젠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어디 볼 것도 없는 게 매번 되도 않은 가스라이팅 질이야? 당신 나 몰래 날려먹은 그 거금 때문에 받을 재산 분할도 별로 없을 테니까 얌전히 몸만 나가. 그놈은 자신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자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그놈은 제게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진심이야? 에이, 나 무섭다. 알았어.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서 기분 상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어머니 당신 앞에 데리고 와서 직접 사과시킬게. 합의금이 어머니가 어떻게든 대주시겠지. 나 3대 독자잖아. 안 그래? 내가 전에 경고했지? 당신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굴게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어차피 당신 엄마 아니어도 당신이랑 더 살 생각도 없지만 덕분에 이렇게 속 시원히 이혼 통보하게 됐네. 난 더 이상 사과도 필요 없어. 당신하고 당신 부모가 짜증나게 내 앞에 얼굴 안 들이미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사과야. 난 이제 너랑 너희 가족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코로 막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가라고. 여보, 나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당신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놈은 끝까지 나가기 싫다며 눈물 콧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결국 그놈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아세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날 아빠가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남편을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면서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빤 머리에서 거의 증기를 내뿜으며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지금 상황에 대한 말을 듣고 냅다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채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죠. 당시 건강이 호전되시기도 했지만 역시 나이가 있으셔도 여자인 저와 아빠의 힘은 달랐던 겁니다.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려대더군요. 저는 그 사이 그놈의 옷가지와 짐을 캐리어에 싸서 신발 한 켤레와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잘난 너희 부모한테나 가라 이 찐따야 하는 말과 함께 말이죠. 결국 그놈은 잠시 뒤 사라졌고 아빠는 정말 자신이 가도 괜찮겠냐며 제게 거듭 물은 뒤 집에 돌아가셨죠. 저는 남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가면 어딜 갔겠습니까? 가봐야 자기 부모 집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돼서 시모에게 다시 불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지 말까 하다가 만약 남편이 합의 이혼에 불응하면 이혼 소장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했기에 남편이 시댁에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난리법석을 치더라고요. 이야, 이게 감히 지 엄마 믿고 겁대가리 없이 남편을 쫓아내? 애가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애가 괜히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려다가 그랬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니?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천벌은 이미 받았어요. 아닌 것 같을 때 진즉 아줌마 아들이랑 갈라서 했는데 못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더는 그런 짓 안 하려고요. 아줌마,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 눈엔 그놈이 대단해 보이나 본데 아줌마 아들은 제가 아는 인간 중에 가장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키운 건 당신들이니까 이제 알아서 그놈이 싼 똥도 치우세요. 맨날 술 처먹는 그놈 아침에 해장국도 뜨끈뜨끈하게 잘 끓여주시고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와 시부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자기 부모의 집에 가 있더라고요. 이유 가뜩이나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저와 이혼 소송까지 병행할 자신이 없었는지 그놈은 눈물을 머금고 협의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몰래 날려먹은 거금으로 인해 재산 분할도 많이 받지 못했죠. 경제력이 없는 그놈이 아닌 제게 아이의 양육권이 돌아온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놈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에 울먹이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오늘이 우리 만나는 마지막인데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 팔아서 그 3억 갚아주시긴 했거든. 그래서 회사랑은 합의는 했는데 이게 형사사건이라 합의를 했어도 처벌은 피해갈 수가 없대. 그래도 변제는 전부 하고 합의도 했으니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가진 돈 털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긴 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나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원룸 월세에서 살고 있거든. 근데 그 좁은 집에서 셋이 살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당신하고 우리 딸이랑 살던 생각이 매일 밤마다 나. 여보, 우리 한땐 되게 좋았었잖아. 안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한 번 실패해봤으니까 같은 실수 더는 안 할 수 있어.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사는 끔찍한 실패를 한 번 겪어봐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하려고. 난 이제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당신 같은 사람, 더는 내 인생에 안 끌어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앞으로 벌금을 물든 징역을 살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매달리는 그놈을 한 방에 잘라버렸습니다. 끝까지 진심이 담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놈과 결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며 말이죠. 그렇게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소식을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 몇 개월 전인 작년쯤이었어요. 슬슬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 저희 가게에 들어오더군요. 고개를 돌려 영업 종료를 말하려던 제 표정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일그러지고 말았죠. 어머마, 잘 지냈니?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거든요. 시모는 제 짜증난 표정을 보자 쫓겨날까봐 황급히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내가 안달가올 줄은 안다. 그래도 내 말 한 번만 들어보렴. 우리 아들 다행히 재판에서 집행유예 떠서 감옥은 안 갔어. 근데 나이가 40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받아주겠다는 회사가 없어서
계속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지낸다. 네가 보고 싶다고 어찌 나오는지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너랑 효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용훈이가 효진이 아빠잖아. 진짜 미안하면 양육비나 좀 보내라고 그래요. 술만 마시지 말고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말은 누가 못해요? 그리고 반성하면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 가련한 아들 아주마나 평생 품고 사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찾아오면 저 집착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벌써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 이거 녹음도 할까요? 어디 저랑 경찰서에서 만나보실래요? 시모는 일할 생각 없는 두 부자를 그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혼자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가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못하게 무서운 표정으로 겁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모는 제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걸 알았는지 이내 풀죽은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 집 식구들과의 진정한 마지막이었죠. 저는 지금 딸과 함께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매출이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는 부모님께 빌렸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죠. 저희 딸은 자기 아빠를 그리워하긴커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껌딱지가 됐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시큰둥해했던 시부모와 제 전남편보다 자신을 공주님 대접해주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은가 보더군요. 저희 오빠 부부가 놀러 올 때면 조카들과도 오빠 오빠 하면서 잘 놀고요. 더없이 평온한 요즘 과거 전남편과 불편한 결혼 생활을 지속했을 때보다 100배는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혼을 하면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제 기억 속에서 깔끔히 지워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가는 행동에 따라 오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저희 딸을 낳고 재취업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전 남편이 저를 채근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건네줬다면, 혹은 제가 식당을 차릴 때 돈 문제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 남편이 회사 돈 횡령이라는 중죄를 지었을지언정 한 번의 잘못 정도는 용서하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물론 그놈이 과거처럼 뻔뻔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 뒤 제게 용서를 구했다면 말이죠. 저와 한 아이를 함께 낳고 살아왔던 부부로서의 의리가 있었을 테니까요. 주어질 용서의 기회를 뻥 차버린 건 그놈과 그놈 부모 스스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사람은 항상 남을 향한 말과 행동을 바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사연을 마치면서 남기고 싶네요. 비록 그놈과 그놈 집안에 아까운 제 세월을 허비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제 삶엔 더 이상 이런 불행이 없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빌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